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반도체주 쪽에 뭐 좋은 모습이 있었죠. 특히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뭐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마이크론에서 좀 훈풍이 불었죠.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뭐 강력한 수급까지는 아닌데 선물 쪽에서는 좀 의미가 좀 생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 헬릭 스미스가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모를 움직임이 하나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마구 달려갈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뭐 소폭 밀리긴 했는데 뭐 크게 큰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올라온 거에 비하면은 뭐 잠깐 숨고르기 하는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 26,100까지는 뭐 언제든지 내려와도 내려올 수 있다. 여기만 안 깨면 된다라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G20 회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거 앞두고 그냥 뭐 약간 경계감 정도? 요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드디어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다우도 요렇게 요 7,800, 7,900 사이 요 나스닥 요렇게 밀린 것처럼 다우도 요 정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우는 좀 강력한 거고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인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다우는 강한 데 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술주가 살짝 뭐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큰 이 정도 밀린 거 가지고는 엄청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나스닥이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것 같아요. 다우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거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2130포인트 요 구간 가니까 계속 정체되고 있죠. 상승 쪽에서. 이 바로 위에 61선도 있다라고 했죠. 61선 앞두고 여기서 정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한 거예요. 더럽게 약한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미중 무역전쟁, 요 기술전쟁, 이제 뭐 금융전쟁이라고도 하는 이 어쨌든 미중 간의 전쟁에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우리는 양쪽 다 중요한 무역 국가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1, 2위 국가고 하다 보니까 이 전쟁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고 우리 정부가 사실 뭐 관심이 없죠. 정부가 민생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고 경제에도 관심이 없어요. 다들 이제 경제 안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청와대랑 뭐 여당만 잘 모르는 것 같죠. 이분들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미친 것 같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관심은 없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이주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나오는 분위기가 솔솔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슬슬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정도는 참고하실 만할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은근슬쩍 이제 내비치고 있죠. 올해 이런 말씀을 했죠. 이주열 총재께서 이제 하반기 경기 회복 있잖아요. 요게 회복이 불확실하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회복이 불확실하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는 것뿐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를 채고 지금 역시 한국은 눈치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뭐 큰 매수세가 나오진 않아요. 제가 장중에도 제가 메모드 튜브 가서 보시라고 했어요. 여기 가시면은
이게 아니지. 여기 가시면은 여기 메머드 튜브라고 있죠. 요거 튜브 메머드 여기 가서 구독 신청하세요. 그리고 리서처 TV 요 분 것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 분은 이제 바이오 쪽에 팩트를 잘 알려주시는 분이고 튜브 메머드는 장중에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린다라고 올렸죠. 여러분들이 여기 구독을 많이 신청해주고 하면 여기도 뭐 아마 자주 올라오겠죠. 영상이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저기에다가 오늘 뭐 장중에도 올려드리고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런 수급 동향 심상치 않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좋은 거다. 주식하고 코스닥 매수 요쪽은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다. 포지션 자체는 좋아. 코스피 주식 매수, 코스닥 주식 매수,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포지션 자체는 최고의 포지션이고 상방 포지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금액이 너무 작아요. 코스피 주식 165 이거 산 것도 아니에요. 코스닥도 크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판 것도 있으니까. 콜옵션도 너무 작아. 풋옵션도 작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포지션은 이쁘게 형성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힘이 없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물 5천 계약은 의미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 5천 계약 이상 매수했다.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대신 약간의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와야지 좋습니다. 왜냐면은 콜옵션이나 뭐 이런 쪽이 콜옵션이나 주식 매수 쪽이 같이 받쳐주면서 5천 계약이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선물을 한 절반 정도 환매해도 괜찮아요. 나머지를 계속 매수해준다면. 근데 선물 하나만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물을 내일 가서 이 중에서 한 3천 계약 정도 이제 환매해서 매도가 나온다. 에이 그러면은 아직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감은 좀 모으나 했더니면 에이 아직 아니네 생각하시면 되고 내일도 연속으로 뭐 선물을 뭐 2, 3천 계약이라도 매수해 준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왜 모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일 가서는. 그리고 요게 신규 매수 물량도 있지만 기존의 매도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하는데 압력을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락해야지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공매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개념은 다르다. 효과는 똑같아요. 내려가야지 수익을 보는 거죠. 공매도가. 개념은 달라요. 공매도는 빌리는 거고 매도는 그냥 매도라는 금액 자기 돈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하락 포지션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개념은 좀 다른데 어찌됐건 하락 포지션이라는 거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꺼낸 겁니다. 내려가야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락 포지션을 들고 있던 걸 청산을 한 거잖아요. 청산을 하고 신규로 약간 샀겠죠. 신규로 산 외국인들이 있을 거고 하락 포지션을 청산한 외국인들이 있겠죠. 적어도 하락 포지션이 청산되면은 급락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2100 아래쪽으로 급락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2050포인트까지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00포인트 깨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보세요. 선물 요 개념은 좀 지금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좋다. 요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선물을 내일 뭐 절반이라도 환매를 했다. 한 2, 3천 계약 환매를 했다. 그럼 말짱 꽝인데 만약에 여기서 콜옵션 쪽에서 뭐 예를 들면 한 3, 40억이라도 매수를 했다. 요거를 환매를 했지만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의미를 좀 줄 수는 있지만 일단 선물만 봤을 때는 오늘 나머지가 속된 말로 나가리라는 표현을 써도 되니까 선물 하나만 의미를 둘 수 있다. 선물 매수가 들어온 거 상방 포지션 그리고 하방 포지션 청산한 것도 좋다. 내일도 매수가 들어오면은 한 2, 3천 계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이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급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지금 위로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돌파시도 나오고 이렇게 와도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21선 터치하고 올라와도 돼요. 둘 다 가능한 구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기가 돌파할 구간인데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 급락이 한번 나온다라고 했죠. 급락 조정이 한번 나온다. 근데 급락 조정이 나온다면 2130에서 이제 2050포인트까지인데 이 중에 한 중간 정도 사이 정도에 이제 21선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선 조정 정도까지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돌파를 실패하면은 만약에 돌파할 경우에는 이 61선 돌파했다가 한 번 정도 눌림 정도 나오고 나서 위쪽으로 다시 2175포인트를 돌파 시도를 해야겠죠.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위쪽으로 갔다가
내일 갔다가 뭐 금요일쯤에 이렇게 쉬어가면서 있다가 뭐 G20 뭐 소식 나오고 해서 좋은 소식 들리면서 2175를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1번 이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고, 뭐 그냥 무난한 거는 2번인데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제 21선 터치하고 2130포인트 돌파해서 안착하고 그 다음에 돌파를 노리는 거, 이게 2번이다. 이게 무난한 거.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21선 깨고 내려가서 2150포인트 위협하는 거.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진짜 안 좋은 거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 1, 2, 3번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내려간 게 3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3번의 가능성을 높게 두진 않고 있어요. 지금 기대감은 G20 정상회의 쪽으로 해서 모이고 있고, 이때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시주석이랑 둘이 만나서 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 정도겠죠. 협상이 뭐 이때 극적으로 된다? 그럼 대박인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거는 한 자릿수라고 봐요. 10%도 안 된다고 봐요. 한 번에 되는 거는. 만나자마자 해결됐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그럴 거였으면 얘네가 이렇게 중국이 저렇게 한 번에 뒤집어 엎지도 않았겠죠. 한 번 뒤집어 엎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이번에 합의를 하려면은 지난번보다 더 강력한 강력한 압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네 저번에도 뒤집었잖아. 그리고 그동안 계속 못 믿을 짓 많이 했지. 약속 안 지켰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니네 지난번에도 넣으려고 했던 조항 기억나시죠? 계속 설명드렸는데, 자, 니네 안 지킬 경우 우리가 협상안을 협상에 대한 이 합의문을 작성을 했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야? 너네는 관세 폭탄을 맞아야 되고 너네는 보복을 할 수 없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으로도 뭐 들어갔겠죠. 들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걸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가 있는 사람이 이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중국이랑 뭐 관련된 무역이나 뭐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면서 항상 이 사람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중국은 못 믿을 놈들이다 이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중국은 못 믿을 놈들이니까 저런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그냥 합의문만 작성한다고 상식적으로 나갈 놈들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놈들이다. 이거는 뻔뻔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항상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강경파인 것도 있지만 저런 부분에서 문서화를 그 글로벌 법상 법제정상 문서화를 해가지고 법적 효력이 나오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강경파인 것도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최고예요. 이게 문서화 시켜서 법적 효력을 무조건 발휘되게 할 수 있는 이런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란 말. 그러니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임명이 됐을 때 뭐 당연히 이 사람이 가겠죠. 무역 대표 중 한 명이고. 근데 갔을 때 제가 미국이 이번에 결론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한 번에 뭐 만나자마자는 모르겠고 뭐 다시 한번 협상이 줄다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안에만 돼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가을에 되면 대박인 거고, 가을에 되면은 이건 대박인 거고, 올해 연말 안에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그랬죠. 올해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만 돼도 괜찮다. 내년까지 넘어가면 또 피곤해질 수는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뭐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압력이 좀 있었는데 뭐 팽형 나오면서 이제 추세 반전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추세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제 갈림길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이게 뭐 이렇게까지 뭐 계속 내려와 700포인트를 위협하고 이런 거는 썩 좋지 않다. 21선을 빠르게 올라와 주는 게 일단 좋고, 710포인트 위쪽에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위쪽을 다시 보면서 61선 넘어서 740포인트 두들기는 게 아름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코스닥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요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뭐 SK하이닉스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SK하이닉스가
그 거래량 실어가지고 얘가 드디어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올 때는 돌파에도 다시 밀리고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울기가 완만해질 때 돌파해야지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 이탈하지 않고 66,000원 위쪽 그에서만 계속 유지해주고 왔다 갔다 해줘도 꼬리를 이제 말아 올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면 꼬리를 말아 올리고 그러면은 SK하이닉스 위쪽으로 가는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해준 것 같습니다. 해줘야 될 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하이닉스가 해줘야 될 때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3에서 5월 이제 5월 분기죠. 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양호했고, 중요한 건 그 양호했다가 아니고 디램이랑 낸드랑 해서 생산량 감축을 분명하게 했다.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5%, 낸드는 10%, 기존에 뭐 5% 제시했었죠. 근데 10%뭐 웨이퍼 투입량을 감소시키겠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공급 감소로 해서 감산 조치를 취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뭐 재고 소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그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128단 낸드 쪽으로 해서 TLC 쪽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1테라 제품을 출시했다. 뭐 세계 최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호재가 된 거죠. 거기다 마이크론은 이제 덤으로 추가가 된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뭐 이만큼 못 올라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가도 되고요. 그동안 우려감이 있었는데 저거 개발 하나 했다고 갑자기 우려감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기업이기도 하고 워낙 뭐 우량주이기도 하고 하니까 무거운 주식이니까 천천히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뭐 좀 움직임이 안 좋다 싶으면 얘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21선 터치하고 올라가는, 힘이 딸릴 때 21선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21선 터치하면 힘이 좀 딸리는구나. 21선에서 좀 더 사면 되겠다. 혹은 뭐 신규 매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날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뭐 여기서 산 물량만 갖고 가면 되겠구나. 혹은 못 사신 분은 내게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오늘 뭐 좋은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하이닉스 만약에 이게 그냥 날아가서 못 샀다라고 하면 뭐 73,000원에서 저항 받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61선에서 73,000원 사이, 그 다음에 밀리면 사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그냥 내려오면 밑에서 사면 되고 66,000원 부근에 사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놓쳤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DB하이텍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쪽 가격 자체가 되게 괜찮은 가격권에 있잖아요. 만약에 더 밀린다? 더 밀리면 어떻게, 더 밀리면 고맙죠. 뭐 더 사면 되지. 지가 뭐 13,500원 부근에 내려오면은 또다시 올라가려는 모양은 나오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뭐 테스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뭐 멋진 모습을 보였고 16,000원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 보였고, 요즘에 계속 이렇게 뭐 약세를 보이는데 60에서 한번 두들긴 다음에 밑으로 밀렸다가 이제 요런 모양이죠. 단기적으로 짧게 이중바닥 만드는 모양이 나왔죠. 거기다 오늘 거래량 붙였으니까 16,000원은 이제는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1선도 이탈 안 하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21선 위에서 놀아야지 이제 테스가 좀 강하게 이렇게 위쪽으로 뻗어갈 가능성이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영향력으로 이런 뭐 관련주들, 뭐 KC텍 같은 경우도 뭐 주요 협력사 중 하나로 오늘 요 15,000원 위쪽에 이렇게 두들겼는데, 여기 61선하고 저항 라인하고 같이 뭐 잘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한번 밀렸다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갭으로 해가지고 돌파해서 가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캐시텍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가 나오겠지. 위쪽이든 아래든 나오는데, 위쪽으로 가는 거는 그냥 양봉을 뽑는 거다, 갭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다 항상 말씀드리죠. 갭으로 시초가부터 돌파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은 돌파 시도 실패하면은 한번 밀렸다 갈 수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 요거 뭐 주요 장비주 중 하나인데, 얘가 그렇게 뭐 빨리 움직이지는 않아서 저렇게 낮에도 말씀드린 하이닉스 이런 거 놓쳤으면은 캐시텍 이런 거, 테스 이런 거 놓쳤을 때는 유진테크 같은 걸 같이 봐도 된다. 얘는 뭐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좋은 거는 이제 21선 요 회복할 때
그러니까 한 뭐 11,600원 요 구간이니까 뭐 근처죠. 그래서 21선 회복해서 여기를 종가로 안착하면, 제가 안착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마감 가격 종가예요.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마감 기준으로 11,600원 위쪽을 계속 유지해주면 유진테크도 이제 한번 뻗어갈 수 있는 모양은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아래쪽에서 계속 논다라고 하면은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맞고 더 밀려야 돼요. 참고하세요, 이거는. 근데 여기 위에만 딱 올라타서 해줘도 11,600원만 올라타줘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뭐 과거에도 계속 언급 드리잖아요. 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있고 많잖아요. 종목은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밀려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요런 개념이, 아까 테스 같은 경우가 돌파 실패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버리면은, 돌파 실패한 다음에 밀려버리면은 약세가 지속되는 거예요. 21선을 계속 저항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 21선 여기를 올라타야지 강해진다.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는 21선 올라타는 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12,000원을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5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 하루에라도 훌쩍 올라탈 수 있는데,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요런 쪽도 뭐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볼만한 쪽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헬릭 스미스 요 말씀드려야 되는데, HLB가 강해지면은 그 영향력을 헬릭 스미스나 신라젠 쪽으로 같이, 뭐 메지온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바이오 쪽이 모든 전 종목까지는 아니어도 시총 상위주 쪽은 이렇게 동조화돼 가지고 제 임상 3상 탑라인 잘 나왔네. HLB가 신라젠이 무용성 평가했는데 뭐 임상 계속 진행된다네. 뭐 이런 식으로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은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같이 동조화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헬릭 스미스가 뭐 가능성은 있다. 21선 올라타 있고 오늘 거래량 실었고 20만원 안착 뭐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양호한 움직임이다. 근데 조금 더 봐야 돼요. 요거는 따로 하나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HLB 같은 경우가 어제 뭐 공매도랑 뭐 해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오늘도 75,000원 여기 돌파 시도하면서 여기 최근에 78,000원 요 구간 61선 구간을 계속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75,000원은 제압을 해줘야지 이 위를 노려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도 뭐 실패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 뭐 여러분도 뭐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된다. 네. 그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만한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 관련주. 요즘에 여름 관련주 좀 그 개점 휴업하고 있잖아요. 파스코 같은 경우 이런 놈들이 미리 올랐어요. 그죠? 미리 올랐죠. 미리 오르니까 올라갔다가 쭈쭈쭈 밀리고 있는데, 이제 슬슬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61선 8,0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너무 좋은 구간인데, 여기까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한 10% 남았는데, 그죠? 거의 10% 남았잖아요.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요런 구간에서는 뭐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아요. 8,600원. 좀 공격적인 분들은 요 구간, 나는 기다릴래 하시는 분들은 8,000원 정도? 요 구간에서는 이제 매매 구간이 다가오지 않느냐,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뭐 요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파스코나 하면 항상 세트 메뉴로 신일산업 말씀드리는데, 2200 여기 이탈해 갖고 얘는 그냥 기존 주가로 돌아와 버렸죠. 기존 주가로 돌아왔는데, 신일산업이 여름마다 이렇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2,000원 뭐 요런 구간까지 밀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가 밀려봐야 뭐 1,900원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제 심증은 그래요. 밀려봐야 1,900원이겠지라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분할로 매수를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니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1선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얘는 여름 관련주, 뭐 여름 되면 삼계탕 이제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요즘에 덥지 않나요? 저만 더운가요? 엄청 더운데 저는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덥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여름 관련주도 이제 조만간 뭐 초복 중복 상복 해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나올 거고, 삼복 나올 거고, 삼복더위 나올 거고, 그러면 닭 엄청 또 팔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쪽 관련돼서도 돼지를 먹기 좀 그러면은 닭을 먹을까 이렇게 대체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런 쪽도 뭐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공격적인 분들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정말 수비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1,000원 아래서부터 모으셔야겠죠. 여기까지 1,000원 아래서 800원대까지 천천히 야금야금 모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나는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은 1,100원, 조금 더 수비적이다 하시는 분은 1,000원 요 구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죠. 뭐 내가 10%를 살 거야 그러면 1%, 2%, 3%, 1%, 뭐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사면 되잖아요. 천천히 하루에 한 10,000원씩 산다 생각하고 나눠도 되잖아요.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투자 자금에 따라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여론 관련주도 제가 볼 때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뭐 소개해드린 영상들은 많이 있으니까 제 거 홈에 오시면은 여기 동영상 파트 보면은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재생 목록 가서 관심 종목도 한번 확인해서 보시고, 교육 내용 지금 좋은 교육 제가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교육 올려드린 거 보시고, 뭐 시향은 매일 올려드리니까 보실 거라 생각하고, 종목은 여러분들이 원래 더 잘 챙겨 보시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교육을 보세요. 교육을 지금 이제 교육이 슬슬 쌓여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만 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꽤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영상들이 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론 관련주 이런 거 있죠. 한방에 정리한다. 이런 거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이 많다 하면은 저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선물 쪽에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외인들이 선물 쪽 매수가 5,000 계약 이상 들어온 거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지수가 좋고 말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개인적으로 좀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지수는 보합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강보합, 뭐 코스닥은 뭐 약보합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수급이 애초부터 오전부터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으니까 포지션만 위쪽이었지 금액이 없다고 했죠. 그냥 저거는 깡통이에요, 깡통. 그냥 그 빈수레 같은 개념인 거죠. 깡통이라기보다는 빈수레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수레를 제대로 채워주는 이제 옥구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선물 5,500 계약 요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이 내일도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지를 봐라. 이거 중요할 것 같다. 여러분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살아나야지 여러분 종목들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적어도 투자자들의 심리라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연속적으로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정도, 요 정도만 해줘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는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알람 해주시고요. 영상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댓글 달 수 있으니까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